김승환입니다. 직업, 네, 저는 포뮬러2 코리아의 디지털 사업 전략 기획자입니다. 그럼 연봉은? 많이 받고 싶네요. 본인을 한 단어로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Oh, they're neck and neck! Contact! He's almost done. This race is far from over. The green's under attack from Evans. 시속 300km로 나아갔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세계 최고의 도심 속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2의 2021-2022 시즌 광고 영상입니다.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올해 8월 13, 14일 양일간 한국에서는 최초로 서울 잠실에서 이 포뮬러2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이자 그리고 포뮬러2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개최가 돼서 그 의미가 상당히 남다른 대회였습니다. 그만큼 대회장을 방문하시는 많은 국내외 관람객분들과 다양한 파트너사들에게 특별하고 편안한 경험, 그리고 처음이지만 세심한 대회 운영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대회를 만들고자 했던 다양한 노력들 가운데서도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포뮬러2는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전기차 레이싱 챔피언십으로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매년 시즌제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벤츠, 포르쉐, 닛산 등을 포함한 총 11개 제조사의 22명의 드라이버가 총 16번의 라운드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배기가스가 없고 또 소음이 적은 전기차의 특성상 교외 지역의 전용 레이스 트랙이 아닌 주요 도심지들의 시가지 서킷에서 레이싱을 펼치는 것이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그 시리즈로 다뤘던 굉음을 달리면서 레이싱을 하는 그런 포뮬러1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유는 사실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려면 이 포뮬러1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중국 상해를 거쳐서 올해 8번째 시즌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로마, 모나코, 베를린, 뉴욕, 그리고 런던 등의 도시를 거쳐서 8월 13, 14일 양일간 서울에서 시즌 결승전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됐던 레이스는 한국 주최사인 저희 포뮬러2 코리아와 포뮬러2 본사 모두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서울 이프리를 공식 명칭으로 하는 서울 대회는 한국에서는 최초이자 그리고 포뮬러2 레이스 역사상 100번째 레이스, 그리고 포뮬러2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특별한 기념비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 대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 사업본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오프라인이 주는 불편함,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를 큰 폭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나 페스티벌 등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참여하는 고객들,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대규모 스포츠나 페스티벌 등의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오프라인이라는 특성이 불가피하게 주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넓은 공간에 임시로 조성되는 행사 현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처음 마주하는 넓고 복잡한 공간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외 대형 공간에서 펼쳐지는 락 페스티벌이나 재즈 페스티벌,
또는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현장의 방문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대회 공식 후원사 같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고액의 예산을 들인 오프라인 마케팅 캠페인과 다양한 광고 등이 회원 가입이나 상품 구매와 같은 유의미한 고객 액션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연결됐는지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고객 여정이나 고객 경험 분석이 힘들다는 점은 온라인과 비교할 때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가지는 정말 큰 어려움으로 꼽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회나 페스티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대규모 오프라인 고객과의 접점, 터치 포인트들은 이 대회나 페스티벌이 끝남과 동시에 큰 폭으로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은 신규 유입된 오프라인 고객들을 지속 가능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프로모션 그리고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오프라인 행사의 기본적인 그 페인 포인트에 더해서 서울 이프리라는 대회는 굉장히 신경 쓸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이벤트라서 그 정보의 양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점, 그리고 코엑스몰 5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모두 사용하는 넓은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8월의 무더운 날씨 등과 같이 대비책이 꼭 필요한 이슈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또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네, 우선 고객을 서울 이프리 대회장을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인 커스터머, 그리고 대회의 후원사들인 클라이언트라는 두 그룹으로 설정을 하고 각각의 니즈를 발굴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커스터머, 즉 관람객들의 니즈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눴는데요. 포뮬러 1라는 모터스포츠에 관한 유니크하고 흥미로운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넓은 대회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전체 공간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모바일 맵, 그리고 8월 땡볕에서의 줄서기를 피하고 편리한 이벤트 참여를 돕는 스마트 예약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 스폰서십 제공 기업들인 클라이언트들에게 필요한 점은 짧은 대회 기간의 전후로도 고객들과의 터치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포뮬러2가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친환경 스포츠의 아이콘인 만큼 포뮬러1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또 클라이언트 기업들의 ESG 활동을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다면 대규모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단히 효과적인 ESG 마케팅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고객인 커스터머와 기업 고객인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 액티비티 예매, 그리고 GPS 기반의 디지털 맵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친환경 액티비티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회 전 2개월 전부터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했습니다. 네, 서비스가 고객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대회 기간에만 국한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안내 책자를 대신하는 앱으로만 인식되거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그리고 대회 이외의 기간 모두를 아우르고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대회 기간에는 현장을 쉽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맵,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예약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고객 경험 제공에 집중을 했고요. 특히 초대형 규모의 대형 글로벌 페스티벌 성격으로 진행되는 만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회 기간의 서비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회 기간 이틀 동안 총 22명의 포뮬러2 드라이버의 팬 사인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다른 도시들에서는 총 400여 명의 팬들을 직접 현장에서 줄을 세우고 기다리게 하면서 팬 사인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 예약 기능을 도입해서 8월의 땡볕에서도 오래 줄 서지 않고
편리하게 팬사인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넓게 조성된 각종 기업 이벤트 존, F&B 존, 팬스토어, 티켓 부스와 그리고 간이 화장실, 의료시설 같은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PS 기반의 디지털 맵을 자체 개발하고 제공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도 지속 가능한 앱의 가치를 창출하려면 대회를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일상에서도 앱을 계속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대회 방문하지 않았던 많은 고객들에게도 이 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니크하고 정말 재미난 온오프라인 콘텐츠들을 꾸준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로는 먼저 포뮬러 2를 중심으로 자동차 모터스포츠 관련 아티클들을 자체적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뮬러 2 드라이버 감독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영국에 소재한 맥라렌 본사를 방문해서 디자이너와 인터뷰를 한 아티클들을 저희는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하게 직접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뮬러의 VIP 티켓들을 사전 예매할 수 있는 기능들을 드렸고요. 또 롯데물산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석촌 호수를 수영할 수 있는 철인 2종 경기 대회를 저희는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물산에서는 석촌호수의 환경 정화 사업이라는 ESG 활동을 최초의 석촌호수 수영이라는 타이틀로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과 콜라보하면서 앱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그들의 ESG 활동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오프라인 위주의 대회 디지털, 온라인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디지털 관련 협업 요청이 성가시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고 또 예산 측면에서도 기존에 집행하지 않았어도 되는 개발 투자비가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폰서 기업들의 정보를 앱으로 담아내려면 제휴 사업 담당자가 스폰서로부터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수급해 줘야 하고 또 오프라인 운영 현장에 디지털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영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유관 부문 담당자들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업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자주 가졌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가 대회에 제공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경영진 분들께 사업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자주 보고하고 그리고 전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2022년 서울 이프리라는 대규모 오프라인 스포츠 이벤트에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서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려고 했던 이번 프로젝트는 많은 기업들이나 기관에서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DT 또는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조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디지털 솔루션과 IT 데이터 부문의 이론적인 지식들을 동원하고 또 훌륭한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팀을 신설 운영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을 그만큼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그 필요성이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유관 부문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능동적인 참여가 각 부문에 최적화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회사 전체 차원의 공감대와 그리고 지원 없이 디지털 부문만의 또는 TFT만의 프로젝트로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게 된다면 단순히 새로운 ERP 시스템과 같은 IP 개발물을 구축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조직에 최적으로 접목하여 비즈니스 모델 가치를 향상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구현을 회사의 중요한 미션으로 갖고 계시다면 전사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꼭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동안 정말 덥고 힘들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기존에 많이 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을 도입을 해서 좀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술에만 포커싱을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디지털 전환에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협업 이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연구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테스트 드라이빙 같은 것도 뭐 간접적으로 좀 많이 했고 운전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도 운전을 잘한다는 게 레이싱을 잘한다는 것보다는 뭐 안전하게 하는 게 공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5점 만점에 한 3.5점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비슷한 주제고 다른 주제로 강의를 부탁한다면 또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면 저는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